하다라고 하면 어떤 패턴이냐면 extreme rules. 제가 맞는 말이에요. 100% 항상 그래. always. 그리고 난 다음에 뭐뭐만이라는 구조 있죠. 언니. 그리고 0% 있죠. 그거 뭐야? never. 이런 아이들의 특징에 꼭지점을 딱 만들어주는 거 아니야. always. only. never. 근데 이런 거 딱 봐도 뭐뭐만이라는 느낌이고 거기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오답일 확률이 높다는 거. 반면에 실질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지문이나 스크립트 대본 안에서 이런 극단어가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적어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노트 테이킹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할까요? 준비됐죠? 바로 note taking 들어갑시다. Question 3. I'm really struggling with the lab report for chemistry. Have you started yours yet? 자, 일단 전체적으로 서브젝트도 같이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노트할 때 여기 맨 처음에 마이너스라고 적은 부분이 있어요. 저는 뭔가 긍정적 느낌 오면 플러스라고 노트 테이킹 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느낌이 왔다라고 하면 마이너스라고 적는 거예요. struggling with. 뭔가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어. 나 힘들어. 라는 느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마이너스라고 잡았고 lab report 이게 서브젝트예요, 여러분들. 자, 지금 나 실험실 보고서를 써야 되는 거야. 나 그거 정말 힘들단 말이야.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네. 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패턴을 봤을 때 예상되는 답변이다 함을 나는 힘든데 너 시작했니? 이거예요. 그러면 예상되는 답변에 아주 쉬우면 yes or no 일 거예요. 또는 상대방의 상태와 관련된 맥락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예상된 대로 보기가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자라고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봤더니 yes or no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쉽게 주진 않겠다라는 거네요. 자, 그럼 하나하나 뜯어볼까요? 1번 들어갔더니 You should ask the professor for an extension. 아까 extend라는 단어 보고 왔는데 extend라는 동사가 명사형으로 바꾸면 extension 이 바뀌네요. 나 보고서 진짜 힘들어. 너 했어? 라고 물어봤더니 교수님한테 가서 연장해달라고 해. 야, 이건 너무 투머치하게 오버한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런 게 과도한 추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은 정답이라고 절대 볼 수 없어요. 바로 B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Not yet. no가 빠졌지. not이라는 아이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네요. I was planning to had. had라고 하면 머리이고 동사로 쓰이면 어느 쪽으로 내 머리를 두다 이기 때문에 향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랩 실험실에 갈 거야. 그거 마치러.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아직 마치진 않았고 조만간에 마칠 예정입니다. 라는 계획까지 만들어주고 있네요. 자, C번 바로 들어갈게요. Chemistry is my favorite. 이거 갑자기 웬 뜬금없이 너의 기호 favorite를 물어보는 문제 아니잖아요. 너 시작했니? 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off question, off topic 되겠네요. 바로 D번 들어갔더니 The lab is closed. 지금 실험실 문 닫았어. 이거 지금 실험실과 관련돼가지고 쓸 수 있니 없니? 그런 place와 관련된 맥락도 아니잖아요. 역시 off question입니다. 그럼 예상되어지는 답은 B번 처리되면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럼 확인, shadowing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Question 3. I'm really struggling with the lab report for chemistry. Have you started yours yet? 자, chemistry라는 그런 화학과 관련된 전공 분야입니다. 라는 것도 디테일 문제가 나온다라면 중요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listen and choose response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의 디테일을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 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doodling, 낙서를 해 나감에 있어서도 chemistry까지 적을 이유는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패턴은 아주 짧게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struggling 이라는 패턴에서 여러분들은 부정적 느낌을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브젝트와 관련해서 lab report와 관련된 패턴이다. 그리고 너 시작했니?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이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셔야 되는 vocabulary도 챙기시고 좋은 느낌에서는 플러스, 나쁜 느낌에서는 마이너스 라고 하면 여러분도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4번 문제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갈게요. Question 4. I'm sorry, but we're all out of the biology textbooks in the used section. We only have new ones left.
여기까지 해서 포인트는 일단 쏘리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 지금 상대방에게 excuse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포인트가 내용상 두 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시그널을 좀 만들어 봐 드릴게요. 일단 시그널이다 라고 하면 이런 단서가 터지고 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내용이 흘러가겠다라고 뭔가 고정관념을 만들어도 됩니다 하는 부분을 시그널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즐겨 쓰는 표현으로 극단어가 있어요. 자, 극단어다 라고 하면 어떤 패턴이냐면 extreme rules. 제가 만든 말이에요. 100% 항상 그래. always. 그리고 난 다음에 뭐뭐만이라는 구조 있죠. 언니. 그리고 0% 있죠. 그거 뭐예요? never.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꼭지점을 딱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always, only, never. 근데 이런 거 딱 봐도 뭐뭐만이라는 느낌이고 보기에 이렇게 극단적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이런 아이들은 오답일 확률이 너무 높다라는 거. 반면에 실제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지문이나 스크립트 대본 안에서 이런 극단어가 들어가 있다라면 무조건 잡아 놓으셔야 돼요. 무조건 노트 테이킹 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은 보기를 만들었을 때 대본 학생들이 이건 오답일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대부분의 출제자들은 선호하는 부분이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컨텐츠가 제시되는 정보에 있으면 잡자. 그런데 보기에 들어가 있으면 일단 점검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제가 극단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이 외에도 의무를 주고 있는 표현 어떤 것들이 있죠? must 있죠. 그리고 뭐 should 같은 거. 그리고 have to, 뭐 need to. 이렇게 의무를 주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극단어 시그널에 넣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극단어 시그널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모든 이게 100%와 관련된 always와 가깝잖아요. 모든 게 out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아이의 범위는 used, 중고와 관련된 모든 건 out된 거예요. 반면에 언니 또 극단어 나오잖아요. 자, 남아있는 건 새 거밖에 없어요 라는 패턴 나왔다라고요. 그럼 예상되는 답변으로 응답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어쨌든 내가 지금 사려고 했던 건 used one이야. 중고를 사고 싶은가 봐.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야. 내 감정은 쏘리야. 좀 유감스러워. 그러면 쏘리 하지만 그 다음 과정으로 I will get it. 나 새 거라도 살게요. 인지 아니면 나 used one이 다시 나올 때까지 wait 기다릴게요. 인지 아니면 go out. 나 나가서 다른 샵에 한번 갈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 문제 하나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예측하면서 학습을 하게 되면 굳이 문제집을 많이 사 모으지 않더라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는 다 뽑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패턴의 문제인 경우에 답으로 다 나올 수 있었던 패턴이거든요. 자, 그럼 보기를 확인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A번 바로 들어갈게요. That's a bit expensive. 자, 여기서 a bit이라고 하면 꽤 상당히라는 말로 많이 써요. very, so, really, 만큼이나 많이 쓰이는 거예요. 그거 상당히 비싼데요? When do you expect more news one to come in? 그러면 언제 news one이 다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느낌이에요? wait, 기다릴 의향이 있다라는 느낌이지 않나요? 그죠? 자, 그럼 B번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The new edition is much better. 새로운 신간이 훨씬 더 나아. 갑자기 좀 뜬금없지 않아요? 이 친구 분명히 used one 사려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of question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Yes. 갑자기 뜬금없이 yes예요. I will take all. 나 그거 살게요. 까지는 괜찮아요. All the used books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중고책 다 살게. 중고책 하나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들어가면 말 그대로 wrong answer이에요. 자, D번 들어갑시다. I'd like to return. 돌려주러 왔어요. 돌려주고 싶어요. 무엇을? This virus textbook. 나 이 생물학
교재를 반납하러 왔어요. 이때 return이라는 단어는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나온 것 같은데 turn in, 뭔가 반납하다, 되돌려주다, 제출하다 라는 느낌에서 기본적으로 이건 도서관에서 나와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스토어에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library, 도서관에서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D번 같은 경우에는 장소 오류에 걸린 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부담 없이 여러분들은 A번으로 정답 처리된 것 같고요. 확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변하는 색깔 부분에 집중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Question 4. I'm sorry, but we're all out of the biology textbooks in the used section. We only have new ones left. 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분석해 봐 드릴게요. 일단 all이라는 극단어가 먼저 나왔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보여요? but부터 보여요. but부터. 아까 제가 while 설명하면서 but처럼 얘는 뭔가 대조의 의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while과 but은 조금 느낌이 달라요. 제가 몇 마디 더 하고 but 설명 좀 해드릴게요. 어쨌든 모든 건 out, 나갔어. 그런데 그 모든 게 뭐냐면 newest section이라고 들어가니까 newest one, 중고품과 관련된 건 out 됐어 라는 패턴을 앞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부분에서 내가 그 부분을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놓쳤어. 어쩌지? 틀려야지가 아니라 only 극단어 한 번 더 썼죠. 그리고 new ones left 이렇게 들어갔어요. 새 것만 남았어. 그럼 앞부분의 핵심을 놓쳤던 친구도 지금 남아있는 건 새 거야 라는 패턴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only 다음에 new면 news는 없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인간미를 발휘해서 시험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건 금물이라는 거. 알겠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복과 같은 경우에 all out of something 이렇게 들어가면 something의 모든 게 out 없습니다. 즉 sold out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죠. 그냥 없어요 라는 뜻이다. 자, 그리고 news section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중고품이 있는 구역을 말하는 거고 news 다음에 들어가는 명사는 보통 중고책, 뭐 중고 랩탑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extended가 붙으면 뒤에 명사랑 같이 붙을 수 있는 형용사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같은 방법이에요. 동사 news에 ed가 들어가서 자 사용되어진 something입니다 라는 패턴으로 형용사 역할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포인트 체크 들어가도록 할까요? 여기서 but이라는 아이, 보통 but이라는 아이는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등위는 대등하다. 그래서 주동, 접주동에 but이 들어가 있으면 앞에 있는 주동과 뒤에 있는 주동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다가 아니라 둘은 친구입니다 라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접속사 외우는 걸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등위 접속사는 딱 5개 안에 다 넣을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and 진짜 많이 썼죠.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but 그리고 or 정말 많이 봤었죠. 그리고 so나 for 라는 아이까지. 그래서 and, but, or, so, for 이 5개만 유일하게 앞에 첫 번째 절과 뒤에 두 번째 절을 대등하게 연결한다 라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이 but이라는 등위 접속사라는 아이는요 반드시 절과 절을 연결해야 된다. 선생님 절이 뭐예요? 절 쉽게 영어의 기본이 뭐다? 주동. 그 덩어리가 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 다음에 마침표가 찍혀 있으면 문장이라고 하는 거고 연필 안 찍혀 있는데 주동이 덩어리째 막 움직이고 있어. 그럼 걔네들은 그냥 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절을 연결해주는 아이가 접인데 그 접에 but이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but은요 반드시 but 뒤에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아까 while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드시라는 극단어 안 썼거든요. 왜냐면 while은 앞에 나오기도 하고요. 뒤에 나오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while 주동 나오기도 하고
주동, while, 주동 이렇게 나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if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You get perfect score on TOEFL test if you listen to Anna's class carefully. 이렇게 들어가면 원래는 if는 뒤에 들어가야 돼요. 원래 접속사는 주동, 접주동, 뒷자리거든요.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 앞쪽에다가 if 많이 쓰지 않나요, 여러분들? If you take Anna's lesson, you will get perfect score.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그게 의도적으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종속 접속사인 경우에는 글 쓰는 사람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 의도함에 따라서 자리는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등위 접속사 5 아이들은 원칙상 반드시 주동, 접주동 위치를 지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but이라는 아이가 등장했을 땐 내용이 바뀔 거고 역접이 될 거고 그 바뀌는 패턴에서 but 뒤에가 중요하다. 역시 시그널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시그널을 만들어 봐 드릴 거냐면 contrast, 대조와 관련된 시그널이에요. 정말 쉽죠? 지금부터 터졌던 but이에요, 여러분들. but은 반드시 but 뒤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but과 정말 닮은 아이 있죠? 그래요, however. however도 뒤쪽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 혹시 알죠? although.althouggh랑 같은 아이에 though 있고요. 뭐 그것만 있나요? even though. 이런 아이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while이나 if처럼 얘네들은 자리가 바뀔 수도 있는 종속 접속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가 나왔을 때 원칙으로 따진다라면 주동, 접주동이라고 해서 although 이하의 절이 뒤쪽으로 가야 되는데 although 절을 앞쪽으로도 많이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이거예요. although, though, even though 또는 while 이라는 접속사가 나오면 이 아이 뒷부분을 버리고 이 아이가 없는 부분에 집중하여라. 자,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contrast signal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급한 마음에 간단하게만 두들링 해봐 드렸고요.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가도록 할까요? 자, 이런 식으로 했고 전체적으로 정답 확인했고 우리는 새로운 5번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준비됐죠? 계속 갑니다. Question 5. I was thinking about joining the hiking club.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more information about it? where 포인트 터졌어요. 아, 의문사와 관련해서 where 포인트라면 우리는 당연히 where를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서브젝트 느껴볼까요? 서브젝트 뭐였죠? join하는 거예요. 어디 join하는 거예요? 뭔진 모르겠는데 클럽에 조인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해드렸던 것처럼 물론 chemistry 중요한 디테일이긴 해요. 지금도 하이킹 클럽, 하이킹 중요한 디테일이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을 막 파고들진 않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에 지금 가입하려고 해. 그게 토픽으로 잡힌 거고 그럼 이 발화를 했던 사람의 니즈가 뭐예요? Some more information. 좀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거고 거기서 포인트는 원 포인트 뭐였죠? Where.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라는 where 포인트가 터진 거죠. 그러면 이런 게 의문사가 들어가 있는 맥락이고 where 포인트가 터졌을 때 yes, no 라고 대답하면 정말 뜬금없을 것 같아요. 자, 1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Check the bulletin board. 자, bulletin board 이거는 알고 가셔야겠네. 게시판이에요, 게시판. Student Union 이렇게 들어가면 학생회관에 있는 그런 게시판 한번 확인해 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where 포인트 터진 것 같아요. 자, B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I really enjoy hiking. 나 진짜 하이킹 좋아해. For 가을에 off question이에요. 알겠죠? 넘어갑니다. You need to buy hiking boots. 너 하이킹 부츠 사야 돼. 역시 off예요. The hiking club is very popular among freshmen. 신입생들한테 특히나 인기 있어요. 역시 off question이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알겠죠? 자, 예상했던 바 답은 당연히 깔끔하게 A번 처리될 것 같고 우린 여기서 다시 체크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쉐도잉 할 준비 됐나요? 쉐도잉 해봅시다. Question 5. I was thinking about joining the hiking club.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more information about it? 자, 여기서 보세요. Joining hiking club. 서브젝트 토픽 나왔고요.
자, 너 알고 있니? 이런 거 안 적는 거예요. where 포인트 나왔으니까 그럼 more information. 이 정도 적으시면 되겠네. 장소 찾아야 되고 그리고 more information. 정보 찾아야 되고. 즉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장소 하고 보기로 들어가면 정답은 당연히 A 된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단어도 정리해 드릴 테니 이 부분 꼭 숙지해 봐 주시고요. 이 문제에선 이 부분을 포인트로 만들어 봐 드릴게요. 지금 눈치 빠르신 분들은 느낌 오셨을 건데 where이라는 아이가 no라는 단어 뒤에 왔어요. 아까 이거랑 비슷한 구조 나왔었어요. no 다음에 if가 들어가 있는 구조.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 no 아니? 라는 패턴에서 나왔었는데 그거랑 지금 똑같은 구조에 do you know where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럼 이때 where를 여러분들이 보통 의문사라고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의문사 뒤에는 동주 패턴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물음표 찍혀 있다 라고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물론 다행히도 이 문장은 do you know로 시작했고 맨 마지막에 물음표로 찍혀 있다라고요. 그런데 왜 where 다음에는 동주가 아니고 I can find 라고 해서 주동으로 들어가 있냐는 거죠. 이런 게 짚고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확인해보면 의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어요. 직접 의문문,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너 누구야? 이렇게. 근데 간접 의문문, 직접적으로 물어보려고 했더니 내가 너무 밀어붙이는 느낌인 것 같아. 그래서 좀 부드럽게 얘기를 해볼까? 보통 그래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 social language라는 패턴에서 이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간접 의문문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의문문은 말 그대로 질문하는 거예요. 동주 패턴으로. 그런데 간접 의문이다 라고 하면 질문처럼 안 들리는데 왠지 그 말을 들으면 답변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평서문 배열을 가져간다. 즉 마침표가 찍혀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동주, 물음표. 그럼 여기서 의문사가 들어가면 의문사가 동주로 바뀐 부분 앞자리에 들어가면 돼요. 왜? 영어는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말부터 주는 걸 좋아하는 언어다라고 했잖아요. when이 궁금하니까 when을 앞에 두는 거고 who가 궁금하니까 who를 앞에 두는 거예요. 반면에 간접 의문문이라는 패턴은 뭔가 삽입되는 패턴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영어의 기본 주동. 동사를 더 느리고 싶어요? 주동, 접주동. 그러면 그 접속사가 들어가던 자리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의문사 OW1H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절에 속해지는 내용으로, 즉 문장 성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역할을 이 OW1H라는 의문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시면 Do you know? 이 부분이 이미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만들었잖아요. 도치됐잖아요. Do, you, 동주로 갖고 맨 마지막에 물음표 갔죠. 이 아이가 이미 구조를 잡았기 때문에 뒤쪽엔 따라오는 아이가 다시 구조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소속되는 아이는 원래대로 돌아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where이 들어가 있지만 뒤에는 주동 I can find more information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문을 통해서 오늘 문제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라고요. 원래 의문문으로 만들자면 OW1H 다음에 동주가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where can I의 can이 주어니까 동사 역할이 되는 거고 그리고 can 다음에 I가 주니까 동주 배열된 거고 동주 배열 앞에 where이라는 OW1H 중에 장소를 물어보는 의문사가 들어갔네. 그러니까 의, 동, 주 맨 마지막에 question mark까지 들어갔으니까 완벽한 의문문이야. 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패턴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원문이에요.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자, where이라는 아이를 기준으로 의, 주, 동, can find 동사가 뒤쪽으로 와 있죠. 그 이유는 do you know라는 주인절이 이미 구조를 만들었고 물음표를 가지고 와 있으니까 소속되는 너는 원래 본성으로 들어와. 원래 본성은 주동이니까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Do you know where I can find more information? 이렇게 들어가 있죠. 뉘앙스도 조금 달라요.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이렇게 들어가면 가장 직접적이죠.
그런데 내가 어디서 정보를 더 찾아야 되는지 알아요? 라고 하면 좀 더 부드러운 표현이라는 거. 알겠죠? 이런 게 소셜 랭귀지예요. 하나 더 만들어 와봤어요, 여러분들. Let me know where I can find more information. 비슷하긴 한데 이때 let me know. 이 패턴은 명령문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you에게 명령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더 정보를 찾아야 되는지 알게 해달라 그러고요. 이거 굉장히 폴라이트한 표현이에요. 실제적으로 대화 패턴에서까지는 많이 쓰이진 않는데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고요. 문어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문어체라 하면 글 쓸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메일 같은 걸 보내야 돼. 선생님께 메일을 보내고 있는 거야. 또는 여러분들을 심사하는 어떤 감독관한테 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데 내가 마감일을 잘 모르겠어. 듀데이가 언제지? 그러면 나한테 마감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할 때 let me know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얘는 공손한 애라고 할 수 있다랍니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자, 그런데 구조 분석하니까 똑같네. Let me know가 주절이에요. 그리고 know라는 타동사 뒤에 where 절 이하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동 패턴으로 들어가 있네요. 알겠죠? 한 문장 더 만들어 와봤어요. Please. Please가 들어가면 명령문도 좀 부드럽게 다운되지 않나요? Tell me, 말해줘. 나에게 무엇을요? Where I can find more information. 내가 더 많은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알려줄래? 라는 패턴. 세 번째 문장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에요. 일상적으로. 그죠? 일상적으로 보통 please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도 굳이 따져본다라면 첫 번째 우리가 샘플로 나와 있는 직접 의문문 Where can I find more information 자체가 굉장히 사실적 표현이고 흔한 표현이라면 Do you know? 너 아니? 라고 들어가면 공손함이 좀 만들어지는 거고 Let me know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문어체적 표현이다 이런 느낌. 그리고 please가 들어가면 역시 social language가 되면서 부드러워